네, 여러분들 지금 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우 지수가 1.3%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2.3%, 나스닥은 무려 3.6% 폭락했습니다. 뭐 지수 이 마디 지수대가 다 무너졌어요. 다우는 4만이 깨졌고요. S&P 500은 뭐 5,600 이러던 게 단숨에 그냥 5,400까지 떨어졌고, 나스닥도 1만 7천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낙폭이 상당합니다. 자, 급락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완벽한 조합을 이뤘다. 안 좋은 측면에서. 뭐냐? 일단 우리 시장은 그동안 너무 올랐었어요. 그래서 과도한 매수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올라가면 우리가 되게 좋아라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을 만큼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매수 국면에 진입했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들이 실적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높아져 있었죠. 뭐 엔비디아가 우리가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게 계속 실적을 내어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해.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조금만 좋아도 다들 실망을 할 정도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이제 너무 높아졌어요. 어제 그래서 테슬라와 알파벳이 그 난리 부르스가 난 것도 이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계절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시장이 약간 주춤하대요. 뭐 휴가철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의 계절적인 약세 국면, 이 세 개가 완벽하게 합을 이루면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어제 테슬라와 알파벳이 매우 중요했던 게 빅테크 기업 중에 첫 2분기 실적 공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알파벳은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세부 항목 중에 그래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예상보다 좀 낮았다라는 거. 그리고 테슬라는 마진이 예상보다 많이 나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는 막 꼭대기를 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망감으로 그거 봐. 너희들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너무 기대했어. 그 기대감을 주가에 너무 다 반영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약간 두드려 맞은 듯한 오늘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나 알파벳이 아니라 조금 더 좋았던 기업이 먼저 실적을 공개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게 이 조정의 큰 명분 빌미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이제 끝난 거야? 라는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이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라는 투자 전략가는 뭐라고 하냐면 다들 놀랐겠지만 오늘의 폭락은 사실 놀라운 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안정이 되시나요? 그러면서 이건 정말 예상 가능했던 조정이고 나와야 했던 조정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강 세장이 이 추세가 바뀐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거는 강 세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대치가 높아지고 이랬던 것이 여전히 펀더멘털이 무너지거나 망가진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위안은 크게 되지는 않아요. 지금 M7 종목이 오늘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7,680억 달러가 증발을 했습니다. 그냥 7,680원 달러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그 7개 종목에서 1,000조 원의 가치가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최근 2주 동안은 1조 7천억 달러. 이거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2,000조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실 이게 말로 건강한 조정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엄청 아프죠. 근데 뭐 그동안 많이 올랐었으니까 이 정도는 감내하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다들 싸매고 누워야 할 상황까지 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건강한 조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어보자고요. 자, 이 밖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지표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S&P 글로벌에서 집계하는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도 조금 나올 법합니다. 그동안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경기 지표는 이미 기준선 밑으로 위축 국면으로 벌써 몇 번 나왔어요. 근데 S&P 글로벌에서
집계하는 건 계속 제조업 PMI가 기준선 50을 웃돌았었는데 오늘 이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50을 기준선으로 위면 확장 국면, 아래는 위축 국면인데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전월에는 저게 51.6이었고 월가 예상치가 51.7이었으니까 제조업 경기도 약간 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고, 다만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그나마 이거를 좀 상쇄를 해줬다라고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점점 둔화되는 건 불가피해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에서 오래도록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표는 사실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막 때릴 그런 영향은 아니었고, 그냥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세 가지 측면들, 특히 그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 이게 좀 더 컸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는 6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오늘은 신규 주택 판매 요 자료도 나왔는데요. 요것도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중간값 요 가격대는 여전히 신규 주택 판매값도 좀 올라온 걸로 요것도 집계가 돼서 어제 기존 주택 판매와 유사하게 요건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류의 이슈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좀 짜증나는데 이런 뉴스 더 짜증나죠. 네, 지난해 세계적으로 초부유층 42만 6,300명이 늘었대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초부유층을 이야기하냐면 알트라타라는 곳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투자 가능 자산이 3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요 초부유층이. 3천만 달러면 400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부자죠. 정말 부자. 그런 사람이 세계적으로 1년 동안 42만 6,300명이 늘었대요. 어떻게 돈을 벌면 400억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순자산도 7%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중에 80%는 순자산이 3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들은 다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야? 북미 지역의 사람들이 한 16만 1280명이라고 합니다.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북미 지역에, 아무래도 그쪽은 연봉 자체가 우리하고 기준이 다르니까.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보면 재미있는 건 그 10대 지역 초부유층들이 있는 그 머릿수가 더 많은 걸 이렇게 순서대로 했을 때 아시아는 요게 홍콩만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 10대 안에. 근데 요즘 이게 추세가 바뀌는 게 중국의 초부자들은 조금 줄고 있고 인도가 이제 점점 이렇게 부상하고 있다. 요런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자를 꿈꾸고 사니까 이들이 어떻게 지금 집계가 되는지는 좀 보자고요. 네, 우리가 어떻게 저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자들의 지도도 한번 좀 보자고요.